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뭔가 호응들을 해줘야죠. 방송사고요. 방송사. 나 순간 3초가 남았어. 방송사. 안 되겠다. 텐션 떨어졌어. 저는 지금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 듀오스에 이어서 하는데 오늘 할 거 네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진행하시죠. 뭐 우리들 소개 오늘은 넘기고 갈까요? 안 됩니다. 네. 뭐 제기야 워낙 이제 유명해서 뭐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되지만. 소개부터 하고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걷고 있는 남자 잔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MC를 맡고 있는 홍대부로 짝부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주 중인 비둘기입니다. 왜 절주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하. 절주까지는 좀 요즘 아주 다사다난한.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행하는 3팀입니다. 오늘은 이제 진빔 네. 위스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참이슬. 미국의 차미슬. 그죠? 약간 처음처럼 아닐까요? 처음처럼? 어. 그런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1, 2부 나눠서 진행하는데 네네. 1부에는 좀 어떤 내용을 다룰지 그리고 2부에는 어떤 내용을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부에서는 이제 진빔의 역사를 좀 다루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진빔이 이제 만드는 위스키를 만드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2부에서는 진빔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스몰 배치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이 스몰 배치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와 제품 라인업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그렇게 좋습니다. 구성을 해봤어요. 아하.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소개를 해드릴 20대 비둘기고요. 이대남이라고 요즘 난 누구 소개시켜준다는 줄 알았어. 이대남.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진빔은 실제로 2020년에 1억 2,840만 병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치를 제외하고 이제 전 세계 위스키 판매량 2위고요. 버번 위스키라는 정체성으로는 1위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1위가 잭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잭 다니엘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테네시로 자기들이 분류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버번으로서는 1위라고 보시면 되고 뭐 잭 다니엘이 참이슬이라고 하면 진빔이 처음처럼 이 느낌.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버번 위스키가 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95% 정도는 켄터키 주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네시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하여튼 켄터키 주에서 만들어지는 버번 위스키 중에서 거의 뭐 한 15% 정도는 진빔이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니까 굉장히 좀 큰 거죠. 법원 3대장 중에 하나입니까? 그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 3대장이라고 저번에 인문 3대장은 삼대장 아니지만 아니고 얘는 소주로 분류된 인문사들이 뭐였었죠? 처음처럼. 레이커스 마크랑 이제 와일드터키랑 버팔로 초이스. 버팔로 초이스. 오케이. 네네. 저희 다 한 건데. 네네네. 저 그 3대장을 계속 까먹어가지고. 위스키즈 내야겠어. 네, 그래서 이제 진빔의 역사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가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켄터키로 이주를 한 사람은 독일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하네스 레지널드 빔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농사를 짓다가 잉여 농작물인 옥수수로 이제 조금씩 생산을 했고요. 이때는 뭐 상품화를 하지 않아서 그냥 어떤 이주를 해온 사람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진빔 보면은 1795라는 숫자가 써 있어요. 1795년 처음으로 이제 제이콥 빔이라고 하는 사람이 코니스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올드 제이콥 빔이라고 불렸고요. 증류 공장은 올드텁이라고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생산을 하다가 이제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제이콥 빔의 아들이고요. 데이비드 빔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약간 철도 같은 거랑 그 연관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조금씩 키워 나가면서 여러 시에 좀 보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증류소를 그 넬슨 컨트리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미국 내에서 이렇게 확장을 하던 시기고 뭐 그의 아들인 이제 그 데이비드 M 빔이 있어요. 네. 이름이 다 비슷해요. 네네. 이게 성이 빔 씨예요? 네네 맞습니다. 오. 원래는 이제 독일계잖아요. 보엠. 아, 그걸 줄여서 보엠 씨가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보엠. 네. 근데 이제 미국식 이름으로 바꾼 거죠. 그쵸. 빔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3대까지는 이제 계속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가던 시기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느냐. 그 금주법이죠. 벗어날 수가 없구만. 네네. 이 금주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인물이 제임스 보르가드 빔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 되게 행동력이랑 뭐 이런 게 좀 판단력이 좀 판단력이나 이런 게. 빨랐다고 해요. 그래서 금주법이 딱 시행될 때 바로 빠르게 이제 약간 주식 그래프에서 약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바로 매각해버리는 것처럼 증류소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주법 기간 동안 생산을 계속한 건 아닌 브랜드인 거죠. 근데 그 매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시기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저점이 이제 된 거죠. 주식 그래프가 저점이 되니까 증류소들이 막 계속 매물이 나오니까 싸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금주법 아닌 금주법이 됐고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는 바들이 많이 하니까 우리도 이제 슬슬 인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도의 재발견으로 제가 이런 성격이 아니어서 저는 훔쳐먹고 있잖아요. 큰일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 전략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완벽한 비즈니스맨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저점의 증류소를 매입을 하죠. 싼 값에. 네, 싼 값에. 매입을 한 다음에 이게 언제 끝나나 이렇게 호시탐탐 보다가 1933년에 이제 딱 끝난다라고 하니까 바로 또 움직여요. 그래서 그 바로 증류소 취득을 한 다음에 12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아니죠. 그 동네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120일 만에 증류소를 이제 딱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생산에 돌입을 해요. 그리고 뭐 노하우야 그동안 해온 게 있었으니까 불태우지도 않았고 있었을 레시피를.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딱 2년이 지나고 위스키가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데 그때 이제 그의 이름을 따서 짐빔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팔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왜 지금도 짐빔 보면은 이렇게 서명돼 있고 한 문장이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내 서명이 없는 술은 진짜가 아니다. 뭐 이런 문구. 아, 하트를 한글로 써 하트를 있어요? 이렇게 사인이 한글로, 딱 네.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증류소가 금주법을 좀 이제 이겨냈고, 또 근데 이제 그의 아들 뭐 제레마이어 빔이나 뭐 이렇게 또 사업을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다가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위스키를 앞으로도 이야기할 텐데 1970년대 80년대 위스키 불황, 보드카라는 술이 열풍을 불면서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도자기 병들. 그렇죠. 도자기 병들.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위스키들이 워낙 안 팔리기도 했고 버번 위스키가 뭐 버번 위스키 마시면 약간 꼰대다 이런 얘기도 많고 이래서 나이 드신 분들만 이게 위스키를 많이 드시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맞춤형 타겟팅으로 한 게 이제 이 세라믹 병, 도자기 병에다가 약간 장식품처럼 저번에 그 머리 뚜따 이런 거 말하죠. 닭 와일드터키.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좀 다양한 캐릭터로 생긴 이게 병에다가 이거 진빔을 넣어서 도예가 이렇게 분들과 팔았다고 콜라보레이션 했다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 당시를 이제 이겨낸 사람이 부커 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그러니까 성이 바뀌죠. 그러니까 빔에서 노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저 제레마이어 빔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인 이제 부커 노가 이걸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요. 그렇죠. 그래도 가족 기업이죠. 그래서 이 부커노가 이제 좀 이제 띵킹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 그 저번에도 와일드터키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70년대 80년대를 이겨낸 사람은 그러니까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부커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제 도자기를 한 것과 마케팅적인 능력도 좀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굉장한 영화 중에 하나가 007 시리즈잖아요. 거기서 그 제임스 본드. 그렇죠. 1대 네. 제임스 본드로 나왔던 쇼 코널리.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대사를 치잖아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 나오는 거? 네. 술에 관련해서. 뭐, 보드카 마트니 네 맞아요. 쉐이큰 너스터드. 나스터. 라스터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쉐이킹 해서. 아니 뭘 하나 올리브 두알? 올리브? 아니 올리브 두알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올리브는 바틀로. 어디서 약을 팔아? 맞아 나 그쵸. 그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그 보드카 마틴이라는 걸 음. 유행시켰던 어떻게 뭐 보드카의 좀 그렇지. 대표적인 그러면서 막 캐릭터죠. 약간 이제 보드카나 이런 게 막 빨렸구나. 빨렸지. 그래서 이 제임스 본드가 10년 동안 이 짐빔의 모델로서 어. 네. 쇼 코넬리가. 숀 코넬리가 이게 더군다나 제임스 본드의 약자하고 짐빔의 오. 약자가 또 같습니다. JB? JB로 갔죠. 하나 더 있잖아요. 아 아니구나. 아, 다른 브랜드를 나 그 얘기 그래, 자꾸 그 얘기 하려고 그랬잖아. 전 여자친구 이럴 뻔했어요. 아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 말고 제이비 누구야? 그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진로 아, JR. 잘 넘어갔네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마케팅적인 뭐 것도 하고요.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의 업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2부에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드릴 건데 스몰 배치라는 컬렉션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뭐지 와일터키 했을 때였나요? 네네. 와일터키 했을 때 그 러셀, 네, 지미 러셀. 네. 그 사람 스토리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거예요, 그죠? 네네, 그렇죠. 이게 남들은 다 이제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게 요즘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같이 장사하기 힘든 시기에 뭐 누구나 다 그 영업 시간 그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의 우회를 통해서 그렇지. 버텼다. 약간의 우회와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장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법원 사업은 망할 거야. 우리는 소신 있게 좀 더 좋은 품질의 법원 위스키를 만들어야 돼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고의 전환을 한 거예요, 그죠?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뚝심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의 차관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위스키는 약간 거칠고 약간 투박한 저렴한 그치, 술이라는 저렴한 술이고. 네, 인식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마스터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배럴에서 나오는 위스키는 좀 유난히 맛이 있는데 저거를 엄청나게 그러니까 거의 막 몇천 개를 베팅을 하면서 제품을 내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제품으로 출시를 해보자라는 이제 기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에이 뭐 그거 누가 먹어 뭐 이런 그 돈 주고 누가 먹어 이런 느낌이었다면 되게 웃게도 이제 90년대에 이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부커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제품이 나온 거죠. 도수도 이제 캐스크 스트렝스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성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되게 그 법원의 어떤 인식을 바꿔버리는 대단하다.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막 이제 법원이 막 되게 프리미엄 시장에서 엄청난 이제 걸 성과를 보여주는 어떤 시초가 이제 그렇죠. 부커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트렌드의 시작인 거죠. 네네. 아까도 말했듯이 예전에는 이게 버번 위스키에 대한 기대감이 또 크지가 않았고 이게 고숙성을 한다는 것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젤스 쉐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증발량도 많고 그래서 고숙성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해서 보통 뭐 평균적으로 한 4년에서 6년 정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정말 뭐 소량의 캐스크만 이제 좀 더 고숙성을 위해서 좀 남겨놓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켄터키 그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맛있는
그런 위스키 배럴을 스윗 배럴 뭐 허니 배럴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특출나고 좋은 퀄리티의 그런 배럴들을 아껴놓고 그걸로 이제 요즘 같이 싱글 배럴 뭐 이런 제품으로 출시한다기보다는 예전에는 그냥 다 섞어가지고 그냥 네. 어쨌건 균일한 그 퀄리티의 맛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려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캐스크에서 제품을 계속 내는 것보다는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캐스크를 다 섞어가지고 균일화 작업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편차가 적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맛있게 잘 숙성된 배럴을 이런 일반적인 제품들과 같이 섞어서 만들 필요가 있냐? 라는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가 상품을 내오는 브랜드에서 고가 상품군을 만들어서 했었을 때 사람들 인식이 넘어가기 힘들거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것들을 좀 시간이나 본인이 그 뭐가 있는 거지 중간에 자기의 철학이 사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정말 막 완전 하이엔드급의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 예전에 우리 그 잭 다니엘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잭 다니엘이 뭐 잭 다니엘 얘랑 어떻게 보면 같은 그 완전 우리나라로 치면 소주 같은 그런 술이잖아요. 근데 이제 잭 다니엘이 굳이 그 라인업을 많이 갖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고가의 어떤 위스키들을 굳이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잭 다니엘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이 별로 높지 않은 거야. 이거는 언제나 편하게 그냥 사서 마실 수 있는 술이지 이거에 막 뭔가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뭐 갖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굳이 노력하지 않은 건데 물론 뭐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더 나오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 부커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딱 한 거죠. 약간 일품질로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커노가 이제 이런 기획을 좀 성공적으로 좀 안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또 증류소를 물려받는데 이 과정이 좀 재밌어요. 되게 망난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엄청 막 생긴 것도 좀 어.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사진 보면. 사고뭉치 사고뭉치 약간 대학 때 파티하는 거 좋아하고 한량이죠 한량. 그렇죠 한량으로 이제 있다가 뭐 컨트리 가수 막 쫓아다니다가 이제 나도 이제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러고 아빠한테 돌아와가지고 아빠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애들었어요. 그래서 너 이 자식아 이러면서 이제 너 할 거면은 밑바닥부터 해.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진짜 똥 싸면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가 늙으셨으니까 이제 이 프레드 노한테 넘겨주고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없던 업적을 이야기하는 그것도 좀 특이해요. 막 예를 들면은 웨어러블 드링크라는 거 아시죠? 네, 그 애플 진빔 애플 워치 알아요? 진빔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 여기 자료 찾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뭐 뭔가 애플 워치 이렇게 하면은 요즘 약간 스마트워치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시계인데 위에 이렇게 시계 부분을 이렇게 열면은 거기에서 잔이 나오는 거야. 오 진짜. 이렇게 맞죠? 거기다 그 캠핑장 보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잔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손목에 달려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런 기획도 하고 뭐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 디캔터 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뭐 스피커 같은 걸로 돼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기가지니 뭐지? 같은 거. 뭐 오늘 날씨 어때 이러면 뭐 버번 위스키 한 잔 마시기 딱 좋은 날씨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녹음을 또 이 사람이 본인이 한 거야? 프레드 노치 자기가 했어요. 저는 약간 그런 성도 사실 좀 좋아해서 놀아본 사람이 안다니까 그런 거. 그렇죠. 약간 재밌는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뭐 2019년, 20년 계속 2등 찍고 있는 그런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위스키고요. 미국 소주.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진빔 화이트 같이 이제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굉장히 저렴하고 그냥 보급형으로 나온 제품이 있고 네 그렇게 하이엔드까지는 아니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 여전히 건재한 이제 부커스나 이제 또 나크렉이나 이런 저의 최애 버번 위스키입니다. 코스. 그래서 뭐 자세한 이제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제 2부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진빔이 또 왜 헤븐힐 디스틸러리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되게 많은 이제 증류를 하고 있는 그런 증류소고 실제로 이제 여느 브랜드에 막 납품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증류소인데,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제이크 빔 있잖아요, 진빔 씨. 그분이랑 그분의 이제 사촌들 주로 막 요셉 막 그의 사촌의 아들 이런 식으로 대를 이어가지고 그 증류소를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헤븐힐이랑 네네네. 같은 또 네. 패밀리에 있네요. 네. 그래서 헤븐힐이라는 이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진빔 가문이 또 빠지지 않는. 그 사실 요즘에 그 위스키를 소비하는 어떤 문화 자체도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이 뭐 물론 마케팅적으로도 이게 진빔이 이제 그 산토리랑 같이 이제 합병이 되면서 빔 산토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빔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그냥 브랜드로 이렇게 바에서 보기는 그렇죠. 뭐 아까 얘기한 스몰 배치 컬렉션 같은 경우야 좀 많이 보급이 돼 있지만 진빔을 예전에는 막 뭐 하우스나 이런 걸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하이볼 용으로 그냥 뭐 집에서 그죠 저렴하게 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하이볼로 만드는 이자카야 같은데 그게 그쵸, 아무래도 이자카야- 빔산토리로 이제 되면서 그죠. 유통 라인이 그쪽으로 아, 풀렸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가쿠빈 하이볼이랑 진빔 하이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이건 약간 이제 약간 재밌는 이야기인데 증류소에 가면은 그 약간 얘네도 역사가 깊다 보니까 전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제 바닥 같은데 전시장 바닥 같은데 보면 처음으로 이제 수출을 했던 그 나라에 수출했던 연도가 적혀져 있대요. 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국이 1967년 오 진짜로. 부터 진빔을 들어. 67년이면 아무튼 되게 생각보다는 되게 일찍 들어왔네요. 그죠?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진빔의 역사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빔 그 증류소 얘기 잠깐 하면은 저도 이제 자료조사하다 보니까 여기도 되게 넓대요. 미국이 땅덩이가 엄청 크니까 넓고. 증류소 부지도 되게 넓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원 보호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웬만한 진짜 뭐 마을 하나 크기 정도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증류소 이제 그런 투어 같은 거 하면은 투어 버스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되게 넓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경치도 되게 좋고 막 거기에 이제 수원으로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강도 이렇게 안에 흐르고 막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빔 하우스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있고 빔 약간 하우스. 전시회장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뭐 안에 막 음식점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진빔 우리 얘기했잖아요. 잭다니엘 소스. 얘기했어요. 소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스테이크 막 이런 것도 판매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시장 바닥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각 나라별로. 나라별로 출시됐던 연도도 쫙 이렇게 돼 있고 한국은 아무래도 미군들 들어왔을 때 갖고 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67년보단 정식 수입이니까 아 정식 수입.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진빔만의 프로세스가 있다. 그래서 뭐 빔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멋있다. 네. 빔프로. 네, 이것도 이제 맥켈란의 식스 필라스처럼 여기도 이제 6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네, 약간 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시크릿 레시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버번은 이제 사워매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 발효를 하고 나서 그 찌꺼기를 한 번 더 첨가를 하는 거죠. 셋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난 공정에서 좀 남은 매쉬를 이제 다시 이제 사워매시로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메시빌이라고 하잖아요. 곡물의 비율. 그래서 뭐 옥수수, 호밀, 뭐 몰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술을 이제 빚어가지고 이제 발효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효를 쫙 한 다음에 워시가 만들어지면 그 워시를 따로 이렇게 쫙 빼고 그 남아 있는 찌꺼기를 다시 한번 그 이제 보통 뭐 사료로 주거나 이렇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쿠키 만들. 그거를 이제 남겨놨다가 다음번 이제 발효할 때 걔를 첨가해서. 같이 넣는 그거를 이제 사워매시라고. 두 번째는 이제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제 수원지가 약간 천연 석회암 안반수. 이것도 너무 식상한 거. 그쵸. 그러니까 식스 펠라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래서 약간 철분을 좀 그 안반, 그러니까 천연 석회암이 이제 철분을 좀 걸러내고 그다음에 칼슘이 풍부한 물이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세 번째는 효모인데 이것도 이제 20도 정도로 이제 식힌 다음에 거기에 효모를 넣어요. 근데 그 효모가 1933년이죠. 그러니까 진빔 처음에 딱 그 증류, 그러니까 술을 만들 때 새롭게 장소를 오픈했을 때. 네, 그때부터 사용된 효모라고 하고요. 손실이 생길까봐 왜 옛날에 그 지미러셀은 냉장고에 뭐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가족들이 주말마다 각자 조금씩 보관을 한다고. 똑같은 레파토리야. 네. 다 따라하는 것 같아. 제가 둘이 처음에 친한가 봐요. 로스라고. 그럼 친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약간 경쟁 뭔가 좀 잘 만들어진 어떤 그런 스토리 라인을 교묘하게 약간 자기네들 거와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니야? 뭐 그렇겠죠. 거의 약간 만약에 지금 형이 업장을 차린다고 해. 그럼 레퍼런스를 모을 거 아니야. 그럼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꼭 그렇지. 들어가야 되는 거. 여기 그렇지, 보면 물, 효모, 그다음에 재료 이런 것들은 어렵지도 않잖아. 집에 가족들이 주말마다 한 병씩 갖고 간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도 솔직히 그래요. 네 번째는 이제 증류를 이제 2회 증류를 하고, 그러니까 뭐 이거 특별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냥 첫 번째 이제 컬럼 스틸에서 이제 93도의 열을 가열해서 125프루프의 이제 로우 와인을 만들고, 그걸 또 재증류해서 160프루프의 하이 와인을 만든다. 뭐 이런 내용. 뭐 다섯 번째는 여느 뭐 위스키가 버번 위스키 마찬가지로 차링은 레벨 4를 한다. 그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를 자기들이 이야기해요. 엘리게이터 차링이 마치 자기들만의 독창성인 것처럼 소개를 하는데, 근데 그건 약간 보편적인 표현이고요. 뭐 당연히 이제 차링을 레벨 4로 하니까 적은 탄닌으로 약간 풍부한 단맛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좀 떡더럽하고 쓴맛을 좀 배제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 나름의 긴 숙성. 그러니까 아니 왜 나름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최소 4년 이상. 요즘은 워낙 그렇죠. 많이 좀 길게 하니까. 그러니까 기준에 최소 4년. 비해서 길게 숙성한다 이거죠. 맞아요. 이게 일반적인 버번 위스키 우리 잭브로님한테 한번 질문해야 되겠다. 버번 위스키 그 중에 앞에 스트레이트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최소 몇 년 이상 숙성해야 된다고. 초창기에. 최소 2년 이상 3년 2년? 맞아요. 2년. 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버번 위스키들 보면은 이제 켄터키 뭐 스트레이트 버번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 2년 이상 숙성된 원액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숙성연도 좀 많이 올라갔어. 그죠? 버번 위스키도 고숙성 제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 최소 4년 뭐 6년 이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단어로 보니까 그 법적인 원어문인데 있네요. 아니 더 로우 리퀄먼 그러니까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나름 숙성을 했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뭐 그렇고 그 내용에 이제 뭐 자기들 200리터 배럴 사용한다. 당연한 좀 이야기인데. 그렇죠. 다양한 얘기. 네, 그래서 이게 빈 프로세스래요. 빈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냥 진빔 라인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스몰 배치 컬렉션 같은 경우는 더 고숙성이고 뭐 더 또 특별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겠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나온 김에 약간 메시빌도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메시빌 궁금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로우 라이, 그러니까 낮은 비율의 그 호밀 함유 레시피랑 높은 비율의 라이 함유 버번 그 레시피. 두 가지 라인으로 나뉘어. 네, 버번이 이제 그렇게 두 가지예요. 로우 라이, 하이 라이. 그리고 이제 뭐 라이 위스키 있고요.
그래서 뭐 라인 혹시 제품군들도 좀 네, 이렇게 하이라이에 들어가는 제품 뭐 뭔지 이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이제 로우 라인은 메시빌은 77, 13, 10이에요. 옥수수 77, 호멜 13, 그 발리, 몰트 발리 10. 그래서 이 라인업에 있는 애들은 진빔 화이트나 진빔 블랙, 뭐 납크릭, 버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커스도 똑같은 메시빌입니다. 베이커스 7년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얘네들도 그러면 제품 그 뭐 예를 들면 라크릭이랑 부커스랑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숙성 연도와 네. 이 배럴의 네, 맞습니다. 그 그리고 브랜딩에 따라서 라인이 나뉘는 거예요? 네네, 도수도 다르고요. 도수. 네. 어. 그리고 그 라이 비율이 좀 높은 버번은 뭐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바질 헤이든이 이제 그쵸, 좀 그쵸. 높아요. 63 옥수수, 27 호멜, 10 발리. 이 바질 헤이든도 이제 2부에 조금 더 스토리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라이 위스키는 진빔 라이나 뭐 납크릭 라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 정도? 메시빌은 그렇게 막 다양하지는 않아요. 네. 그럼 부커스랑 납크릭이랑 약간 어떻게 보면 결이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건 몰랐네. 그러게요. 근데 맛봐 가지고는 그러니까 좀 다른 느낌이 다른 느낌이 나는데. 어쩐지 납키릭도 내가 좋아하는 70, 73, 10을 선호하시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이제 메시빌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한번 또 쉬고 올까요 또? 오늘 네네. 또 네네. 2부에 또 할 잠깐 얘기가 쉬고 많죠. 이제 제품군에 대한 설명이랑 뭐 제품의 어떤 뭐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따라다란 따란 딴. 이따 봐요. 아니, 우리 먼저 약속을 한 거예요. 따라따라. 아니 그냥 그냥